태슈아 공포라디오 비만 탈출 캠프 1편. 나는 중독자다. 오랜 시간 부정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붙여가면서 나 때문에 누가 다치는 것도 아니니까 큰 문제 없다고 그렇게 누가 봐도 뻔한 자기 합리화에 찌들어 살아왔다. 엄마가 내 중독을 알고 나서는 그 이유가 형제 중 중간에 끼어있는 탓이라고, 부모의 이목을 끌기 위한 작전이라고 했다. 아빠는 그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래도 더 심한 경우도 많았으니까. 내 자매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내 증상에 대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아빠의 말이 맞았다. 내가 마약을 사겠다고 길거리에서 몸을 팔거나 한 건 아니었으니까. 고통스러울 때까지 끊임없이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도 많았다. 자괴감, 열등감과 사람들이 주는 조롱의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내가 긁을 수 없는 가려움이 되고 말았다. 내 속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그래봤자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볼 때는 언제나 입에 쑤셔넣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들었다. 내가 포기를 하고 먹기 시작하면 그런 강한 욕구는 아주 잠시나마 사라졌다. 너무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생각은 나의 행위에 대한 욕구를 더 증폭시켰다. 나는 내가 가진 자기 혐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고리에 영원히 영속되고 말았다. 바로 먹는 것. 증세는 빠른 속도로 당황스러울 수준에 이르렀다. 정신을 부여잡고 사람들 앞에서 식사할 때에는 정량만 먹으려 했지만 결국 문 뒤에 숨어서 토할 때까지 개걸스럽게 먹어댔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울고 싶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내 얼굴은 점점 둥글게 변했고 옷은 잠기지도 않고 꽉 끼어왔으며 내 자매들은 내가 물을 저장하고 있는지 물어댔다. 그것이 그들만의 우회적으로 묻는 방식이었다. 엄마는 그보다 더 퉁명스러웠다. 또 계속 살찌고 있어. 어느 날 아침 식사 도중 엄마가 말했다. 켈리와 제스민은 먹고 있는 시리얼에 집중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얼굴에 슬며시 퍼지는 웃음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눈물을 꾹 참고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이때까지 말랐던 적이 없었다. 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엄마의 우선순위 중 하나였고 그래서인지 엄마와 나 사이를 멀게 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엄마가 어떤 방법을 시도해도 나더러 뭘 하라고 시킨다 해도 엄마나 자매들처럼 이상적인 몸을 갖는 것은 불가능했다. 역겹고 게으르고 지저분하다. 사람들이 너 보고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니? 너희 가족이? 너 벌써 17살 다 됐다고. 세상에나. 아니요. 내가 웅얼댔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 뭐? 엄마를 부끄럽게 하는 거? 그건 정말 잘하고 있어. 저번 주에 클럽 수영장에서 캐시 멀로니가 널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 네가 어찌나 여름을 즐기고 편해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 여자 엄청 비꼰 거야. 그냥 어디 바위에 가서 칵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내 털리. 죄송해요.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당장 숟가락 내려놓고 달리기라도 하러 나가라고. 그래서 달렸다. 내 방까지.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옷장 뒤에 숨겨둔 과자를 꺼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의 냉정하고도 분노에 찬 말들을 과자의 바삭함과 함께 씹어 넘기려 했지만 그 소리는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질 뿐이었다. 문 뒤에 달린 거울로 보이는 내 모습에 잠시 멈췄지만 내 손은 여전히 과자 봉지 안에 있었다. 엄마 말이 맞다.
난 돼지야. 역겹고 사랑할 마음이 사라지는 못생긴 돼지. 그러던 중 며칠 뒤 엄마에게 새로운 묘안이 생겼다고 했을 때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너 스스로 해결 못하면 엄마가 고칠 거야. 방을 치우고 있던 와중에 엄마가 들어와서 침대로 팸플릿 몇 개를 던지며 말했다. 그중 하나를 집어 앞면을 훑었다. 비만 탈출 캠프? 목에서 역한 느낌이 올라왔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너 같은 여자애들을 위한. 헬스장 갈게요. 매일 운동할게요. 그렇게 될 거야. 그 캠프에서. 그날 밤 아빠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가자. 아빠는 나를 안치더니 어깨에 기대어 울게 해주었다. 나와 엄마의 사이가 얼마나 먼지 알고 있었던 아빠는 나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아빠는 잘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 아빠는 나보다도 더 엄마를 못 견뎌했던 것이다. 아가, 어쩌면 이게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 아빠는 부드럽게 말했다. 일단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활동도 할 수 있잖니. 재밌을 거야. 엄마는 날 싫어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굳이 엄마가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해도 나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네 체중에도 그만큼 신경을 쓰는 거야. 엄마는 우리 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거란다. 엄마는 내가 말랐으면 하는 거겠죠. 내 톨리. 자러 갈게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캠프로 떠나는 아침, 엄마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모두 먹게 내버려뒀다. 아마 이게 내 마지막 밥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메스꺼운 속에도 불구하고 나는 프렌치 토스트, 베이컨, 소시지, 달걀과 딸기 한 사발을 해치웠다. 엄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날 역겨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파차로 향해 나갈 때쯤 엄마가 내 어깨를 다독였다. 네 언니 동생이 인사하고 싶었는데 조깅하러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왔구나. 6주 뒤에 보자. 행운을 빈다, 얘야. 캠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조용했다. 아빠가 몇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영 말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냥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전부였다. 캠프는 아름다웠다. 주차하는 동안 뚱한 마음으로 그거 하나는 인정했다. 호수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듯 낮은 통나무집 여러 채 뒤에서 반짝거렸고 잘 정돈된 작은 길들이 숲을 따라 길게 나 있었으며 화려한 깃발과 배너가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었다. 6주간 이곳을 집으로 삼을 캠퍼들을 환영하고 있었다. 우리가 차를 대자마자 아주 밝고 가장스러울 만큼 활발한 여자가 차에 있던 나를 말 그대로 끄집어내 안았다. 안녕? 난 스테이시야. 여기 상담사. 이름이 어떻게 되니? 네털리 헌터예요. 그녀는 들고 있던 클립보드를 훑더니 내 이름을 발견하곤 열정적으로 2번 톡톡 두드렸다. 아, 여기 있네. 애슐리랑 같이 3번 방 쓸 거야. 물건 챙길 거면 도와줄게. 아빠는 나를 꽉 안더니 속삭였다. 만약 캠프가 거지 같으면 전화해라. 아빠가 데리러 올게. 고마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내 침대를 배정받고 짐을 풀자마자 그들이 우리를 넓은 식당으로 안내했다. 나만큼이나 들뜬 여자애들 틈에 껴서 어디를 둘러봐도 나처럼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마주했다. 그냥 집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잠옷을 입고 누워 먹고 싶었다. 내 위가 동이라도 하듯 꼬르륵 댔다. 상담사들이 소개하더니 마지못해 움직이는 새로운 캠퍼들을 향해 최대한 긍정적인 얼굴을 만들어 보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딱 봐도 비만 탈출 캠프는 여름을 즐기고자 만든 장소가 아니었다. 어색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난 뒤 점심이 나왔다. 칠면조 고기를 넣은 통밀버거, 가든 샐러드, 찐 브로콜리, 그리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점심을 다 먹고도 여전히 심한 허기를 느꼈지만 그들은 우리를 몰아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한 여러 활동을 강행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올 때쯤 나는 같은 방을 쓰게 된 여자의 2명과 친해졌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어쩌면 이 캠프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겠다는 것이었다. 저녁으로 나온 음식은 실망스러운 만큼 적은 양의 생선과 쌀이었다. 그리고 반쯤 먹자 평소보다 심하게 졸리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정말 길고도 스트레스 받는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상담사들이 방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말을 했을 때 정말 기뻤다. 다른 애들도 나와 비슷한 상태여서 함께 느릿하게 침대에 들어가 무너지듯 누웠다.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자리에 들고 말았다. 한쪽 눈을 뜨고 초점을 맞추려 몇 번 깜빡였다. 머리 안에 솜이라도 든 마냥 생각을 빨리 할 수가 없었다. 두 팔은 불편하게 머리맡으로 뻗어져 있었다. 움직이려 하자 손목에 차가운 금속의 이물감이 느껴졌다. 몸을 움직여 머리를 들었다. 꽤 오랜 시간 고군분투를 하며 내가 대체 뭘 보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려 했다. 수갑이 보인다. 누군가가 나를 침대에 수갑 채워 묶어놨다. 나는 둔하게 눈을 깜빡이며 여전히 잠에 파묻힌 정신으로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 했었다. 내 주변으로도 나와 비슷한 혼란스러운 듯한 목소리와 수갑에 쨍그랑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글로리아. 전날 들은 이름을 겨우 떠올린 그 친구가 내 옆 침대에서 물었다. 현실감이 돌아오자 웅얼대는 소리는 조금 더 다급한 목소리로 바뀌었다. 우리 6명 모두 침대에 손이 묶여 겨우 꿈지럭거릴 뿐이었다. 우리 중 하나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이내 우리 모두 소리를 질러댔다. 숙소 문이 벌컥 열리고 애슐리와 우리 상담사가 후다닥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둘러보며 물었다. 도와주세요. 누가 우릴 묶어놨어요. 우리 말에 더 놀라기는커녕 그녀는 안심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얘들아, 놀라지 말렴. 내가 있단다. 소녀들 사이로 웅성거리며 이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붉어졌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한 시작이란다. 왜 그런지 곧 알게 될 거야. 우리 프로그램의 일부야. 어째서인지 그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당장 풀라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허리에 손을 얹고 내내 미소만 지었다. 아휴, 너희 소리 좀 들어봐. 이제 겨우 하루 됐는데 벌써 불평불만을 해? 발이 아프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손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려 앉으려 했지만 어떤 자세도 불편했다. 다른 숙소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인지 궁금했다. 밖으로 누가 지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기에 아마 그러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애슐리가 침대 사이를 지나다니며 즐거운 듯 흥얼거리며 속박된 우리를 하나하나 지켜보았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모건이 애원하듯 말했다. 애슐리가 그 옆에 멈추더니 몸을 구부리고 말했다. 좋아요.
싸세요. 뭐라고요? 싸라고요. 애슐리, 제발요. 급하다고요. 막는 사람 하나 없어요. 내 자리에서는 모건이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나 절박한지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몇 분 더 옥신각신하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모건이 수치심에 울음을 터뜨리자 애슐리가 아무렇지 않은 듯 달래주었다. 괜찮아요, 모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부끄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미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 하나 더 한다고 뭐가 다른가요? 애슐리의 어조는 여전히 친절했고 심지어 측은함까지 내비쳤다. 돼지들은 자기 똥통에서 구르는 법이랍니다. 모건 아가씨?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글로리아가 분노에 차 물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이러는 거예요? 애슐리는 천천히 우리 침대로 다가와 옆에 서더니 미소를 짓고 글로리아에게 말했다. 오, 우리 아가. 스스로가 얼마나 구역질나는지 깨닫는 과정은 참 힘든 법이지.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잖아. 날 너의 복자로 생각해. 우리 귀여운 뚱떼지들? 너희들의 의지박약 덕분에 하지 못하는 걸 대신해주는 거란다. 주렁주렁 달린 지방덩어리를 좀 줄일 때까지 입에 음식을 쳐넣지 못하게 막는 거. 이건 납치야.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어, 글로리아. 이미 너희 부모님이 포기각서까지 쓰셨거든. 자, 그럼 난 가서 아침 식사 가져올게. 금방 올 거야. 그동안 좀 놀고 있으렴. 알았지? 그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우리를 남기고 떠났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캠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기에 나도 따라 울고 싶었지만 이미 무감각 상태였다. 몇 명이 다시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도 오지 않았기에 비명은 이내 울음소리로 바뀌었다.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고 우리는 닫힌 문을 향해 이미 의미 없는 욕설과 협박을 내뱉었다.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탈출 방법을 모의했지만 사실 진정성 있는 대화는 아니었기에 곧스 뒤쓴 사색에 잠겨 조용해졌다. 내 위가 허기로 으르렁거리며 음식을 내놓으라 닥달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올리자 입에 침이 고였고 미친 듯이 수갑찬 손을 흔들어댔다. 내 마음 한쪽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이런 순간마저 음식을 떠올리는 나를 호되게 꾸짖어댔기에 나는 곧장 죄책감을 느끼고 음식 생각을 지웠다. 두 눈을 감고 제발 진정이 되기를 기도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애슐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미 우리는 우리 모두의 배변 위에 누워 있었다. 너무 수치스러운 나머지 다른 친구들을 차마 바라보기 힘들었다. 밝은 미소를 가지고 돌아온 애슐리는 더더욱 볼 수 없었다. 아휴, 여기 완전 변수 냄새가 가득하네. 샤워하고 싶은 사람? 몸을 살짝 일으키자 글로리아도 똑같이 반응한 것을 보았다. 우리는 재빨리 애슐리를 제압할 방법을 모색한 뒤 우리를 풀어주는 순간 도망가기로 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애슐리가 등에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온 호스를 본 순간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쏟아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을 맞으며 나는 숨을 헐떡였고 물줄기는 숙소 전체를 오가며 우리 모두를 흠뻑 적셨다. 자, 기분이 한결 낫지? 다 끝나자 애슐리가 짓거렸다. 자, 그럼 꽃단장도 끝났겠다. 음식을 먹어볼까요? 그 말에 내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반응했다. 애슐리는 웃으며 나를 향해 보더니 말했다. 이런 내 털리 아가씨. 너희 엄마가 네 식욕에 대해서는 경고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
애슐리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자, 돼지들아. 점심시간이다. 타라, 가져오세요. 다른 상담사가 거대한 쓰레기통을 끌고 왔다. 타라는 우리를 보며 활짝 웃더니 애슐리와 함께 고무장갑을 끼고는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타라라고 해요. 여기서 식사 담당을 맡고 있죠. 다들 엄청나게 배가 고플 텐데, 그러니까 여기 중 누구라도 이렇게 긴 시간 안 먹고 버틴 적이 있나요? 애슐리는 고개를 젓더니 마치 이렇게 대단한 농담은 처음 들었다는 마냥 웃으며 말했다. 타라, 이렇게 살찐 엉덩이 본 적 있어요? 둘은 쓰레기통을 끌고 글로리아 침대 옆으로 갔다. 애슐리가 통을 손에 넣더니 어제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을 두 손 가득히 꺼냈다. 밥만 먹다 남은 버거, 이미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생선, 시들어버린 샐러드 조각들. 애슐리가 글로리아의 입 근처에 음식물을 갖다 대자 글로리아가 입을 앙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오, 이 작은 돼지는 배가 안 고픈가 봐. 타라가 조롱하듯이 말했다. 애슐리, 어떻게 생각해요? 얘네 전부 그런가? 알아볼까요? 한 명씩 그들은 우리에게 쓰레기통에 음식을 나눠주려 했지만 우리 모두 거절했다. 그래도 우리를 굶게 하지는 않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절대 쓰레기는 먹을 수 없었다. 그들은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지는 않았지만 고약한 냄새를 버틸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들이밀기만 했다. 그 다음에는 물을 줬다. 양동이에 한가득 든 물을 한 국자씩 퍼줬다. 나는 타라가 국자를 빼기 전까지 개걸스럽게 물을 마셨고 그 모습을 본 그녀는 나를 나무라는 듯 찌찌거렸다. 와, 대단한 첫날이네. 애슐리는 물 제공이 끝나자 말했다. 여러분, 벌써 몸이 하는 말을 듣는 법을 배우고 있어. 정말 배고플 때만 먹자는 말. 너무 자랑스럽네. 좋아.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해냈는지 잘 생각해보길 바래요. 나랑 타라는 이제 가서 남은 음식을 다시 부엌에 두고 올 거지만 걱정하지 마. 내일 또 가져올 테니까. 싸지르지도 욕구를 가지지도 않는다. 오키? 그들은 실컷 웃으며 쓰레기통 뚜껑을 닫더니 숙소 문으로 향했다. 나가는 길에 애슐리는 한 번 더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축하해요, 여러분. 이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길로 들어섰어요. 그들은 요란하게 문을 닫고 나갔다. 우리는 흠뻑 젖은 채 묶여 있었고 처음으로 두려움 그 이상의 것을 느꼈다.